첨가물에서 발암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신경통성이 더 커지기도 하고 이런 사실들이 요즘 들어서 생리학이 발달하고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확인되고 있는.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내가 과자 먹어서 지금 혈신증 전조 증상 이런 게 생겼다는 걸 아시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떠셨던가요?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안에서는 특히 이제 기술연구소 안에서는 금기어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 선배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보면은 선배들 중에서 그런 걸 먼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얘기 툭툭 하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쉬쉬하는군요, 그냥. 그렇다고 짐작은 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리고 또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식품 전공했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라요. 그냥 막연히 이거 뭐 색소 이거 좋진 않은 거지. 근데 뭐 다 허가된 건데 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쓰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거 잘 몰라요. 저도 한 10년 동안 모르고 있었으니까 사실 대학에서 식품 전공했고 그리고 전문가 아니니까 소위 말해서 식품 전문가들이라고요, 나름대로. 그런데도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렇게 만든 걸 많이 먹어왔고. 그랬으니까. 이제 가끔, 이제 덜어는, 어떻게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이 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선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고 있던 걸 누가 어디 가서 이제 슬쩍 얘기하면은, 뭐 다 그냥 이렇게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에. 자기가 일하는 일의 그 정체성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허가가 무해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엄연히 미국의 당국인 FDA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해요. 허가받았다는 게 해롭지 않다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그 허가받았다는 그 의미는 정확히 뭘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증은 되지 않았고 생각이 된다. 근데 그게 장기간 실험을 해서 얻은 그런 결과로다가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체 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인체 실험 못해요. 식품 점검을. 다 동물 실험을 해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는 설사 안전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훨씬 더 정교하게 돼 있거든요. 생화학 체계가 사람 몸은.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특히 두뇌 세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중들은 이제 허가? 무해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당국에서도 일단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고 일단 무조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당국에서도 예를 들어 새롭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쵸. 새로운 걸 왜 허가해줬냐고. 근데 사실 식품 첨가물 허가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보면 돼요. 동물 실험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식품 첨가물을 안전성 검사를 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안전성 검사, 한 가지 어떤 물질만 투여를 해요. 동물한테.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나 잘 보고 괜찮네? 허가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식품 첨가물 먹을 때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어요. 보통 가고 싶으면 식품 첨가물 쓰는 게 최소한 10가지 이상 쓰고 많은 거는 한 가지 싶으면 수십 가지 첨가물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화학물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되었을 때 그걸 복합적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 화학물질의 칵테일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엉뚱한 유해성이 새로 나타나요, 몸 안에서. 섞이면서. 그 화학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물질도 만들고 전혀 엉뚱한 첨가물에서 발암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사실들이 요즘 들어서 생리학이 발달하고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었죠. 그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작가님 책에서도 써있지만 그 이제 설탕을 대체한 감미료들이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보통 광고를 보면은 칼로리가 제로다,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물질이 나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제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좋은 점만 얘기를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것도 있어요. 칼로리가 제로라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당뇨를 촉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연구 자료를 보면은 당뇨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근데 또 당뇨를 오히려 촉진한다 그런 연구도 있어요. 칼로리가 제로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보고 그거 하나만 보고 다이어트 감미소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칼로리가 제로라는 건 맞는데 칼로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다? 아니에요. 동물 실험을 해보면 칼로리는 제로지만 오히려 더 비만을 일으키더라. 그 인체 내에서는 지방을
성분의 연소를 방해한다. 합성 감미료가. 그 물질이. 네,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지방층 축적을 일으킴으로써 네네. 비만을 유도한다. 비만의 원인이 된다. 네네. 그런 보고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당뇨를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원래 네. 우리가 딱 먹었을 때 단맛이 난다면은 네. 그러면 당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게 우리 인체가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적응되어 온 하나의 그 순리예요, 순리. 되게 자연식품 중에 단맛 나는 거 잘 보세요. 다 네. 당분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걸 먹잖아요? 그럼 네. 당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 당분이 들어왔네? 그래, 당분을 그러면 대사를 시켜야 되겠네? 당분이 에너지원입니까? 네. 아닙니까? 아, 네. 그래, 대사시켜서 에너지원을 흡득해야 되겠네?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런데 합성감미료는 요새 이상한 물질이에요, 그게.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단맛이 느껴졌어. 네. 그래서, 아, 당분이 들어왔네? 네. 그리고 이제 당분을 대사할 준비를 다 해요. 당분을 대사시키는 호르몬 분비가 막 되고. 근데 막상 봤더니 당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탈해요. 이게 이 당 대사 시스템이 나중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혼선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대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네. 대사성 질환에 걸리는데 네. 이게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이 대사증후군이 현대병, 즉 생활습관병의 길목,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현대병, 생활습관병은 이 대사증후군부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 나온 감미료들이 이제 우리 몸이 생전 처음 접하는 물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몸 안에서 내 교란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물질이에요. 우리 네. 몸이 인식하기에.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 세포들이 보기에는 네. 이 합성감미료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외계인 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합성 감미료가 나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럼 예. 이제 설탕을 그냥 먹으면 되나요? 설탕도 네. 이제 설탕은 합성물질은 아닙니다. 네. 그죠? 네.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분리시켜서 만든 네.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물질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자연식품 중에 단맛 나는 식품이 꽤 많아요. 네. 근데 그 안에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당분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꼭 같이 들어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식물성 미량 영양분입니다. 네. 이거를 당분하고 같이 섭취해야만 당분이 정상적으로 잘 대사가 되도록 돼 있어요. 네. 우리 몸이. 그동안 그렇게 적응해 왔기 때문에. 근데 설탕은 뭐냐? 사탕수수와 사탕물을 이용해서 자연식품에서 만들되 그 안에 있는 당분만 수크로스라는 자당 성분만 분리해서 순수한 그 자당 물질만 모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9.7%가 자당 성분이에요. 나머지 0.3%는 미량의 수분, 네. 뭐 이물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안에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없어요. 그런 게 꼭 필요한 미량 영양분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대사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사가 정상적으로 잘 안 일어나고 당 대사 시스템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그 섬유질이나 미네랄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보는 그 백설탕, 흑설탕 이런 데 다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사탕수수 자체를 먹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같이 섭취하는 게 되지만 괜찮습니다. 그럼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흔히 통째로. 사는 그 설탕을 먹으면은 그것만 분리해서 먹으면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아주 좋은 자연식품인데 네네. 그 통째로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네, 하지만 과일 안에 들어있는 당뇨, 그건 이제 네. 과당이잖아요. 네네. 과당만 빼서 먹으면 나쁜 거예요. 이제 과일 안에 있는 당류만 먹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보통 과일을 그냥 껍질을 벗겨 먹거나 그냥 먹잖아.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과당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옥수수로 만들어요, 과당을. 근데 그게 그 옥수수를 만들기 전에 예전에는 네. 과당이 필요하면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을 빼서 이용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 네네. 옥수수 만들면 훨씬 더 값싸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